캘러리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드바르드 뭉크 1편 그림. 뭉크는 감정의 파도와 인간의 실존을 탐구한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처음에는 공학을 공부했지만 운명적으로 끌리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예술 교육을 받기 위해 노르웨이 왕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뭉크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학생 시절 개인전을 열고 프랑스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뭉크는 후기 인상주의 특히 고흐의 화풍에 큰 영향을 받고 자신의 화풍을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주의로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로 가서 첫 개인전을 열지만 당시 독일 화풍과 정반대이다 못해 우중충한 분위기의 뭉크 그림은 사람들에게 여러 혹평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내면을 그려내는 뭉크의 화풍은 큰 찬사를 받게 되며 이후에 노르웨이 왕실로부터 기사자기까지 받는 등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으로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질병과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뭉크가 인간의 죽음과 삶의 무상함을 탐구하게 만들었고 그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던 죽음의 감정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자신을 그림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시대는 초상화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뭉크는 거꾸로 죽음을 내세워 자신의 그림에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절규는 바로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인간 실존의 공포를 표현한 것입니다. 뭉크는 자신의 그림에 애착심이 강해 팔린 그림을 여러 버전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절규는 무려 30개의 버전으로 있습니다. 그는 사랑, 질투, 고독 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실어 생의 프리즈라는 작품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그려냈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랑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경험의 전반을 아우르며 뭉크 자신의 삶과 감정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나 루트를 모델로 그린 안나의 초상은 뭉크의 독특한 스타일과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강렬함과 대비되는 색채를 사용하므로 인물의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전달해줍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한 여인은 뭉크의 삶에서 복잡한 여성관계로 인한 감정적 혼란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연인에 대한 고통과 혼란을 신비로운 위험으로 강조한 작품입니다. 뭉크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크게 소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술적 직관을 따라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인물의 내면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하는 요소를 잘 담고 있습니다. 81세까지 다작을 한 화가로 그의 삶 동안 그의 작품은 대략 25,000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으나 그는 스스로 세상과 떨어져 작품에만 전념하며 말년을 지냈습니다. 에드바르 뭉크 2편 사랑. 감정의 파도를 거침없이 그려낸 화가 뭉크의 삶은 열정적이고 복잡했으며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의 예술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뭉크는 젊은 시절부터 죽음의 환영에서 벗어나려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했으나 그로 인한 고통을 더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1885년 가족들과 휴양차 갔던 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3살 연상의 밀리입니다. 밀리는 사교계를 주름잡고 있던 유부녀였습니다. 21살의 청년 뭉크의 첫사랑은 처음부터 위태로움을 예고했습니다. 미래는 6년 동안 불륜으로 이어갔고 이혼을 하고 뭉크에게 올 거라 믿었던 밀리는 이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밀리는 뭉크에게 여성 협오감이라는 상처를 주었고 뭉크는 첫사랑의 아픔을 이별이란 작품에 담았습니다. 특히 질투, 병든 아이, 마돈나 같은 작품에서 그의 사랑과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인 다그니울은 먼 친척이었는데 두 번째 연인도 뭉크의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뭉크의 삼각관계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뭉크의 세 번째 연인은 와인 수입상의 딸 툴라라르센으로 결혼을 거부하자 스토킹으로 광적 집착성을 드러냅니다.
툴라가 권총을 들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다 권총이 발사되는데 이때 뭉크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이후 뭉크는 절대 그 손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뭉크의 글 중에서 나는 불행하게도 열정적인 사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몇 년간 광기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녀야말로 내 인생의 악령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건 후 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떠났습니다. 사랑의 상처로 고통받은 뭉크는 온갖 공포증과 피해 망상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뭉크는 44살에 코펜하겐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의 병명은 알코올 중독성으로 인한 마비성 치매. 그런 상황 중에도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그림이 판매되고 기사 자기까지 수여받는 대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과 이별을 통해 겪었던 여성에 대한 생각은 생의 무도 시리즈에서는 사랑과 죽음, 성적 욕망과 질투 같은 주제를 다루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표현합니다. 뭉크의 독신 생활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 심리적 상태, 예술에 대한 헌신, 인간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그가 겪은 고통과 추구하는 창조적 표현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 3편 인생. 감정의 깊이와 색채의 마술사 뭉크는 1863년 노르웨이의 러턴에서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지적이고 자상한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뭉크가 5살 되던 해 그는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이모인 카렌과 아버지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1877년 사랑하는 누나 소피에를 결핵으로 잃게 되면서 가정은 항상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에 쌓여 있었습니다. 뭉크의 여동생 라우라는 어린 나이에 정신병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절규는 바로 이러한 개인적 고통과 존재의 고뇌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1879년 엔지니어 학교에 입학했으나 다시 크리스티아나 왕립 드로잉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얼마 후 학교를 떠나 크로그의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그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시간을 보내며 당대의 다양한 예술 운동에 노출되었고 특히 독일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감정과 고뇌를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년간 정치적 도덕적으로 과격한 크리스티아나 보헤미안 그룹에 빠져 진보파 화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1890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쇠약해졌으나 뭉크는 자연주의에서 내적인 인간의 반항을 일으키는 후기인상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를 통합하여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추구하는 종합주의 예술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 전시회 활동을 하던 뭉크는 정신피로와 심한 알코올의 고통에도 여전히 창조적으로 전시회를 가졌고 1908년 오슬로 대학 공모전에 선정되어 아우라 강당 벽화의 작품 태양을 전시합니다. 노르웨이는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을 가진 나라로 햇빛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뭉크 작품 태양은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도 밝아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으로 절규보다는 태양을 더 선호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정신적 붕괴가 절정으로 깊어져 코펜하겐의 정신과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자신의 예술과 삶의 색채와 형태 그리고 상징주의적 요소를 통해 인간 내면 세계와 감정을 그리는 표현주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1916년 오슬로 에켈리의 집을 사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유럽의 모든 중요 도시의 작품을 전시한 가장 이름난 국제적인 예술가이자 독일 표현주의자에 의해 존경받음에도 1944년 81살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스스로 고립되어 인간의 본성, 사랑, 고독, 죽음 등을 깊게 조명하면서 그림에다 모든 걸 쏟아붓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